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한옥이 보고 싶다면? 세계유산 봉정사. 봉정사 일부.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이 조선시대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봉정사에 왔습니다. 봉정사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안동은 세계유산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창건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다. 저 창건 신화는 사실 우리나라 거는 한 군데도 믿을 데가 없어요. 심하죠.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이건 생각했다니까 지금 지은 거. 네. 여기 1번 봉정사 극락전 요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옆에 있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 네. 이게 국사책에 나온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런 건축물도 다 고식 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쪽은 아니에요, 전혀. 11번은 뭐야? 11번은? 새로 지은 거. 남자. 네, 압니다. 여기도 공사 중이네. 저기 있는 거야. 성보관. 닫았는데? 성보박물관은 절마다 있어요. 네. 네, 성보. 성스러운 보물 절에 나 근데 메이저 그냥 박물관이랑 비슷하다. 성스러운 보물이 있는 그냥 박물관이니까 절간 박물관을 다 성보박물관. 원래도 있었다고? 아니면 최근에 문화유산 가있더니 어떤 게? 공동. 성보박물관이 전에는 몇 군데 없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죠. 여긴 또 세계유산 등재된 다음에 또 예산받기 쉽으니까. 물루인 만세루 보수공사로 인해서 대웅전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성보박물관과 관련된 몇몇 문제점을 대화하면서 갔는데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음을 해량해주세요. 안동 천등산에 위치한 봉정사는 잠시 바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67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이라 전해집니다.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 불렀는데 능인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돌을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굴안을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천등산이라 이름하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더욱 수행을 하던 능인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계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 하여 봉황새 봉자에 머무를 정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공민왕 12년인 1363년에 극락전의 옥계부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1972년에 실시된 극락전 해체복원 공사에서 상량문에서 발견되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봉정사 극락전임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극락전의 건립 연대는 적어도 12세기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2월 대웅전 지붕 보수 공사 과정에서 사찰 창건 연대를 확인해주는 상량문과 대웅전 내 목조 불단에서 고려 말에 제작했다는 묵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웅전 지붕의 종도리를 바치고 있는 북서쪽 종보 보화지에서 발견된 상량문은 경상도 관찰 출척사가 직접 썼는데 사찰 건축 연대를 밝혀주는 내용과 당시 봉정사의 사찰 규모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대웅전이 500여 년 전에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웅전의 상량문에는 신축, 단청을 한시기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 사찰 규모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상량문에 따르면 조선 초의 봉정사는 8만 대장경을 보유하고 1만 평의 논밭에 안거스님이 100여 명인 75칸의 대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산사로 보이는데 바꾸어 말하면 봉정사 주변으로 넓은 사역과 사하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도 숭유역불의 조선에서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세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고려시대의 멋진 건축물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스테이 하나 보다. 이 방에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 갑자기 콕 나오네. 여기서 잠깐. 봉정사 극락전은 둘러보시기 전에 고려의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려는 당연히 신라의 건축 문화가 이어집니다. 불교가 계속 국교이다 보니 국가운 영체계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고려시대의 불교 사원은 종교시설의 기능에 준행정시설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축 문화가 남아있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 문화를 신라로부터 이어받은 고려의 건축은 조선시대 건축과 비교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목조 건축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정교함이 떨어져 보이는 당시대 석조 문화와 대비되는 정교함과 섬세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원제국 간섭기인 14세기 이전에는 주심포식 건축 위주를 이루었고 이후에 다포식 건축이 등장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봉정사 극락전의 다집 같은 원제국 간섭기 이전의 다포식 구조가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서 원제국 다포식 건축 유입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제국 다포식 건축 유입설은 일제강점기에 1인 학자들이 최초로 주장한 내용이 계속된 것인데 사례들이 많아지면 수정될 이론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목조 건축 기술이 도입된 중국에서는 주심포 건축과 다포 건축이 시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나 격식 등과 연관된 구조적 차이로 봅니다. 오히려 외출목과 관련이 있는 투심조와 개심조 등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는 이 한국 목조 건축 가구 변천 분류도표도 앞으로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건축을 4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주심포식 건축만 현존한다. 2. 대체로 부재가 정연하게 가공되고 조각이 세밀하여 각 부재가 하나의 작품처럼 섬세하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정교한 예술성과 건축물에 깃든 신앙심과 정성을 볼 수 있다. 3. 배열림 기둥, 출목이 적은 공포 첨차하단의 연화 두형 초각, 단장형, 초방이 사용된 지붕 가구, 소슬합장, 항아리보, 연등 천정 등의 공통점이 보인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1형식, 기타 고려 건축을 2형식으로 보기도 한다. 4. 조선시대가 되면 기둥의 배열림이 약화되고 전체적으로 정교한 예술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숭유역불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 큐레이터심의 고려시대 목조 건축 간단하게 살펴보기였습니다. 그럼 다시 탑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웅전은 자연석의 막도러 튼층 쌓기의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건물입니다. 협치마 팔짝지붕의 다포 양식입니다. 배열림이 아닌 원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돌리고 그 위에 공포를 올려놓았는데 기둥 사이가 넓고 공포가 상대적으로 커서 포벽이 넓게 보이는 반면 기둥은 짧게 보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공포의 짜임은 내외 모두 이출목으로 외부 쪽으로는 쇠서형이며 내부 쪽은 교두형으로 짜여 그 수법이 고려말 조선 초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는데 대웅전에 툇마루가 있는 사례는 택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은 궁판을 받친 띠살무늬의 4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짝은 앞에 쪽마루와 함께 후대의 구조물입니다. 기둥 위에 공포도간의 높이를 낮게 하여 기둥의 기초로부터 처마 끝까지의 간격이 다른 다포 건축에 비해 작습니다. 가구는 1고주 구량가인데 천장이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부 가구의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팔작지붕으로 비교적 처마가 깊은데 겹처마로서 내귀의 추녀 끝에는 활주를 받쳐 추녀마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바닥은 널마루를 전면에 깔고 내부 고주를 이용하여 후불벽을 만들었고 고주 앞에는 불단을 짜서 불상을 모셨습니다. 불단은 150cm 정도의 높이로 만들고 청판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여 장엄하였습니다. 불단 위에 연화자를 놓고 3존불을 봉안하였습니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높이 150cm 정도이고 좌우 협시불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높이가 130cm 정도입니다. 안동 안정사 석조 열애좌상 1973년부터 봉정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1부는 여기까지. 2부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한옥부터 보시겠습니다. 2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한옥이 얼굴을 다 뜯어고친 이유. 이게 봉정산 극락전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밝혀졌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것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면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형태였던 거야. 이렇게 창살 있는 문이 있는 저런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저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조선시대 건축물하고 별로 차별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해체를 해보니까 고시계 건축물의 특징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봉정사의 원래 모습을 볼 때는 이런 앞에 이렇게 다 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저렇게 살창이 되어 있는 형태랑 가운데에 문이 있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남아있는 부재로 추정을 해가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 거지. 그 원래는 이 형태가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봉정산 같은.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지. 복원을 하는데 자기 입장에선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모습으로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처럼 아주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복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은 그대로 하고 복원은 요즘은 테크닉이 많잖아요. 맞아. 보여줄 수 있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디지털라이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래서 논란이 많아. 노래를 많이 수 있겠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복원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 건물은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추억은 다 뜯어보고 가야 돼, 눈으로. 네, 너무나 중요한 건축물이니까. 이 공포 같은 부분도 굉장히 틀리잖아요, 다른 데서 봤던 것보다. 아주 고식이거든. 극락전은 가공석 및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건축한 맛배지붕의 주심포 건물로 고려시대의 건물이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체보수공사에서 1625년에 작성한 상량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량문에 따르면 극락전은 공민왕 12년인 1363년에 중수되었습니다. 공민왕 12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은 오래전에 이미 건물이 조형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징 중에 어떤 점이 고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공포에서 아무 정보뿐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일단은 베를린 기둥이죠. 베를린 기둥 형태가 잘 안 나타나지. 고려시대 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한국시대에서는 없다가 베를린 직선이었다가 고려시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삼국시대 건축물을 알 수가 없죠. 그전에는 한 개도 없으니까. 이게 제일 빠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둥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지금 주심포가 되어 있잖아요. 주심포가 되어 있는데 이 주심포, 그러니까 기둥 위에만 포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다포식보다는 고식으로 봐요. 다포식하고 고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주심포의 이 형태도 나중에 나온 주심포 건축물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지. 나중에 나온 공포는 이 공포들 밖에 외출목, 이거 외출목이라고 하거든요. 나와 있는 출목이라고 해서 외출목 부분이 막 있어요.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저기 보면은 네네. 나와 있잖아, 출목이. 네, 옆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없잖아. 근데 저게 있으면 훨씬 더 건물이 구조가 안정적이 되겠죠. 석가래를 더 잘 받쳐줄 거 아니야.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없는 거야. 더 심플한 네, 그냥 하나만 쭉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비포라고 두 개가 있는 거고, 대부분 다 한 줄만 쭉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화반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화반이 다포에서는 화반이 올라가는 자리에 포가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화반이 가지고 이런 화반 형태도 되게 고시계 형태예요. 숭례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 이게 고시계 형태고, 그리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와서 보는 게 좋아. 이
구조를 보잖아요. 우리 한국의 건축은 그 대량식이라고 해가지고 보를 많이 써요. 가운데 보를 질러가지고 그 보에서 다 받쳐주는 구조를 쓰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보 구조가 아니야. 보건조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재를 연결하는 부재를 많이 써요. 이런 건축이 지금으로 치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더운 지방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 건물을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를만 이어가지고 그런 식의 건축물 구조를 많이 쓰죠. 여기가 이 건축물은 우리가 쓰는 지금 대량식 구조 그런 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쓰이는 건축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예. 보가 아니라. 예, 보가 아니에요. 이게 보가 아닌 거는 그 결국 쭉 이어지는 게 아니다. 대들보가 없는 거잖아, 지금. 네, 그냥 다 이어지는 거잖아. 이게 내가 지금, 그리고 저기 보면 내가 아까 설명한 인자대공 보이세요? 그 사람 인형들 이렇게 나가잖아. 이걸 만들 때만 해도 저게 있어야 도리가 부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조상서원에서는 저게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지고 그런 특징이 또 있고. 요 저희 도리들 간에 네. 이어져 있는 저게 인자대공. 저런 게 이제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 여기도 이제 저 화반 같은 게 또 받쳐져 있죠. 화반도 여기도 받쳐. 저런 그 부재 하나하나도 다 옛날에 사용되던 그런 부재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 이후에 전통적으로 쓰이는 대량식 구조가 확립되기 이전에 건축 구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지. 네. 그런 건물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는 부석사 무장수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라고 했어. 이게 발견되면 이게 최고 오래됐다. 궁금한 게 이게 나오기 전에 또 학계에서는 이거를 빼고 흐름을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 이게 나오면은 네. 틀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맞아. 설명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맞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볼 때는 뒤도 한번 가야 된다, 여기. 그 앙코르도 네. 바이온이 앙코르보다 앞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가 좀 이따 좀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이게 바이온이 앙코르보다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도 원래 여기는 이제 살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다 없애버리고, 아예 이렇게 판으로 바꿔버린 거지. 오리지널에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 거죠. 이게 아마 저 때일 거야. 박정희 때 불국사 복원한 거. 그때 정도 그냥 지시하면 하는 거니까.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닷집 있잖아요. 이 닷집. 이 닷집이 아주 오래된 거예요. 옛날 닷집이에요. 근데 이 닷집은 다포잖아. 닷집이 다포죠. 이 다포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내주죠. 멋있지? 극락전의 내부는 바닥에 방전을 깔고 뒤쪽에만 2개의 고주를 세워 그 사이에 이동식 불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단 위에는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였는데 그 주위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윗몸을 짜맞춘 뒤 타포식 구성을 지닌 지붕을 씌워 닷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고 좌우 협시보살은 없습니다. 다만 불단의 뒤에 후불탱화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그린 3존 도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불탱화는 고종 37년인 1900년에 그려진 것이므로 고려시대 극락전의 유물은 아닙니다. 대웅전 불단의 위쪽은 아름다운 소란 반자를 설치하고 그 중심에 따로 닷집을 대신해 보게를 구성하여 장엄미를 추구하였습니다. 보게 천장에는 구름이 둥실 떠있는 하늘을
두 마리의 황룡과 백룡이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 하늘의 신비함과 권능을 표현하였습니다. 보게 아래의 본존상 뒷벽에는 불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량의 세운 간주를 의지하여 벽체를 구성합니다. 간주에는 아래 위로 주위를 입히고 그 사이에 기둥을 감싸 안으며 상승하는 용을 장엄하게 그렸습니다. 불벽의 앞쪽에는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를 걸었습니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10대 제자, 사천왕 등을 배치하여 그렸습니다.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는 강희 52년인 1713년 5월 1일에 제작하였습니다.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하여 불사를 할 때 희귀한 벽화 형태의 후불탱화가 하나 더 발견되었는데 이 탱화는 수미당과 보게를 연결하는 주불 뒷벽에 채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관무량 수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 변상도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꽃비의 표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고려 변상도의 상단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구도, 벽화 테두리의 연화 당초문의 색상과 기법이 건물 내부 단청과 유사한 점, 벽화가 훼손되어 1712년에 새로이 후불탱화를 제작하여 봉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대웅전 초창기 때 그려진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 초기 불화자료가 희귀하고 조선 전기 이전의 후불벽화도 1476년에 그려진 전남 강진의 무이사 극락 보전 아미타 3전도가 유일한 것임을 감안할 때 새로 발견된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는 우리나라 불화의 도상과 양식 연구뿐 아니라 회화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2부는 여기까지. 3부가 마지막 편입니다. 3부. 봉정사를 꼭 가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한식뷔페. 아, 행복하다. 난 고건축을 보면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극락전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까지 계승된 고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건축물보다 빠른 시기에 건축이 한반도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요. 고구려의 무덤에 남아있는 벽화와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고건축 등을 참고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의 기둥머리와 소로의 굽이 곡면으로 내반되어 있는 점, 대들보 위에 산 모양의 가까운 폭화 반대공을 배열하고 있는 점, 첨자 끝에 쇠설을 두지 않은 점 등으로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양식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봉정사 극락전보다 큰 규모이고 팔짝지붕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이건 부석사 무량수전이건 두 건축물 모두 우리 한국의 건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 합니다. 여기는 대들보 구조가 있는데 벽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대공 부분도 되게 고식이잖아요. 아까 전에 서원은 여기 천마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는 다 직선이죠. 음.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가는 거 고려시대 때부터.
닷집에서 이제 귀소수 마는 거, 네. 예, 귀소수 마는 거는 부석사 모량수조에도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예. 이것도 근데 귀소수미 나는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아. 예, 지붕에 보면은 살짝 있거든요. 예. 대부분 다 있어요. 이게 닷집 하나 만들 때도 고려시대 건축물은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짓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이 초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너무 실내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여기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사진 찍지 말란 얘기가 없네. 여기다가 최근에 붙였네. 봉정사 3층 석탑은 극락전의 정면에 있는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탑입니다. 상륜부는 노반 폭발 앙화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 제449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금당입니다. 동쪽에 마주보고 있는 화엄강당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수에 의하여 건축되어 조선시대 중기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건축물입니다. 화엄강당은 판고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어서 측벽에 살대를 꽂힌 통풍창이 있지만 고금당은 선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살창이 없습니다. 온돌방이 있어 좌측면에는 구들이 있습니다. 화엄강당은 교학을 공부하는 장소인 봉정사의 화엄강당으로 온돌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 경내에 들어서면 왼쪽에 화엄강당이 동양으로 세워졌으며 그 후면은 극락전의 앞쪽이 됩니다. 강당이므로 대웅전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기둥을 사용했는데 공포의 치수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유심포 건축임에도 팍공머리에 나와있는 도리 밑을 받친 첨차들은 전부 다포식 건축에서 보이는 첨차들인 점도 흥미로운 건축입니다. 만세루는 보수 공사 중입니다. 만세루는 봉정사의 물루입니다. 아래층은 사찰의 중정으로 통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며 위층은 펍고와 목업판이 놓여져 있어 예부를 알리는 고루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박물관은 보시다시피 닫혀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축대가 무너졌나? 다시 쌓으시네.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홍보박물관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쪽에 새로 지은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 다리도 이쁘게 다시 지었네. 오늘 공정사도 되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문화재 답사를 하다 보면 뜻밖의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멤버가 좋아야 돼요. 이게 문화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다녀야지. 네, 문화재를 애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면 짜증을 많이 내서 아주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이 나무는 통일나무. 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이 나무가 통일나무라고 합니다. 이쪽에 세계유산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국가에서 보완을 해주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을 적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용 산출 때문에 여기 관광 안내소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차로 가야 되겠습니다. 봉정사 앞 맛집. 여기 너무 맛있다. 콩국수도 주시고. 니들 저 놀러 오시면 점심 일부러라도 여기 먹잖아요. 일부러. 봉정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